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현장을 어려워합니다. 점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FM대로 하면 너무 복잡해요. 정말 여기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사연이었어요. 밤새도록 들어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컨설팅 해주면 그래서 따라올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팁을 다 정리를 드리면, 자, 교과에서는 일단 그 성취 기준하고 성취 수준이라는 것이 수업하고 관련된 거는요. 수업하고 관련된 건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있는데 이건 정성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 정성평가 했으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해 능력이 어떻다. 그게 성취 수준입니다. 옛날에는 2007년 개정교육까지는 성취 수준이라는 말을 안 쓰고 평가 기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지금 바뀌었어요.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 많이 돼 있고요. 요게 성취 기준, 요게 다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평가는 어디 이제 관계되는데 이거는 중간기말고사. 중간기말고사. 총괄평가를 말하는 이 두 개에 이제 관계되느냐를 다 주는데요. 결국은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 이제 창의 인성과 관련된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어세스라는 그 국가센터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모든 교과목의 전 학습 주제에 대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걸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해서 수업하는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 전체 하시라.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창의 인성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여기는. 여기는 교과에 대한 성취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모델 학교에서 창의 인성을 아이들이 성취해야 될 변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성취 기준 재구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학교에서 성취 기준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성취 기준 재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어려워하죠. 창의성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자료로 대신하시면 그것을 설명하는 강의하세요. 그 자료가 있으니 이 자료를 참고하세요 하고 자료를 던지라는 거죠. 이 자료는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지참하실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가 되고요. 이쪽에 이제 오면 좀 달라집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치는데 여기 지금 교장교감생이 계시잖아요. 이번에 지금 기말고사 문답지 출제하고 오신 분 많을 거거든요. 학교는 뭐 만듭니까? 이용목적 분류표를 만들어요. 이용목적 분류표. 그럼 이용목적 분류표에 어디가 있냐면 행동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행동요소. 행동영역이라고 쓰는 게 있는데 이 행동요소라는 건 블룸이 얘기하는 인지적, 심동 중에 인지적 영역의 하위 행동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6개 카테고리를 쓰고 있습니다. 지식, 이해, 분석종합평가까지. 이 6개 카테고리를 이용목적 분류표의 행동 영역에 우리나라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1년에 개정이 됐어요. 지식은 뭘로 바뀌었냐면 기억으로 바뀌었고요. 종합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됐냐면 창의라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창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행동 요소에 창의라는 카테고리를 쓸 수 있고, 다만 창의라는 걸 썼을 때 어떤 문답지 형태가 돼야 되느냐가 숙제가 됩니다. 어떤 문답지 형태가 돼야 되겠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치는데 창의성 될 수 있겠어요? 어렵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서술력, 두 번째는 논술력, 세 번째는 창의 논술력, 네 번째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평가, 이런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에서는 요즘 이제 다른 중심평가인 참평가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형 문답지 어떻게 만들지, 논술형 어떻게 만들지, 창의 논술형 어떻게 만들지, 이것과 관련된 이용목적 분류 샘플, 그 다음에 문항 제작 요령, 그 다음에 실제 만든 문답지, 이런 샘플이 있느냐, 샘플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의라는 거를 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2학기 때 여러분이 건설직 나갔는데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이용목적 분류에 창의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의 논술형 문항을 재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애들이 평균적으로 50점입니다. 근데
창의인성 모델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막 집어넣었더니 기말고사 때문에 평균 점수가 70점이 됐어요. 이거 할 말 많아집니다. 창의라는 영역에 아이들의 이 성취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 성취 점검을 할 때도 이것처럼 계량화해서 잴 수 있는 성취 점검도 좀 필요하고 재기 어려운 부분은 전성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설문지도 꾸리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을 왜 재구성해야 되고 재구성하는 거를 어디다 어떻게 연결해서 넣어야 되고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뜯은 것만 해도 이미 20, 30분 뜯었거든요.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직장 내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자료로 던질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나가서 이런 정보 주고 저런 정보 줘야지 하고 이제 써놓은 장부를 저는 이제 컨설팅 계획서라고 생각한 거고 오늘 여기 오셔서 워크숍은 이렇게 하지만 제 생각은 딱 돌아가면 여러 문서가 아마 책상에 딱 놓여져 있을 거고 이제 컨설팅 나가시는 날 내일 컨설팅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좀 여기 들어오셔서 힘은 들지만 만들어 놓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장황하게 쓰고 계획서를 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점이라도 하나씩 찍어놓고 키워드라도 써놓으면 내가 이 부분에는 이런 거 줘야지. 딱 가서 보면 그날 내가 밤에 우리 단에서 얘기한 것도 떠오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컨설팅이 좀 이제 방향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성취 기준과 관련돼서 수업하고 평가하고 성과 점검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장황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을 재구성한 계획서인지 아닌지 딱 보세요. 들여다보면. 그럼 어떤 학교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을 재구성 많이 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이 학교는 정말 칭찬해 주세요. 그게 옳고 그런 건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시고 시도를 했다. 그러면 나가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재구성을 시도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 근데 이제 다만 재구성된 것이 이제 보다 더 창의성과 인성과 적합성 문제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조금씩 고민을 더 해봅시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학교는 어떻게 이제 컨설팅 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 학교에서 만족도 되고 흥미도 되고 참여도 되는데 열심히 참여하고 창의인성 프로그램에 흥미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떤 창의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래버리면 굉장히 폼에 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폭이 어렵잖아요. 말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프로그램을 넣고 교육과정에 넣기 때문에 평가하고 연계를 해서 연계하려면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 재구성을 좀 시도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렵다면 당연히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좀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게 장황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가진 이렇게 자료가 있다. 자료를 좀 보고 연구도 하고 또 저도 계속 좀 믿으려고 되겠다. 좀 이렇게 유도를 하면 나름대로 그 항목에 대해서 한 20분, 30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성취 기준 분야에 대한 얘기고요. 2.1을 한번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 4시라고 보도하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까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정말 자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전시실에 보면 빼곡히 자료들이 쌓여있어요. 거기서 이제 좋은 자료, 교장선생님들 그거 빼가지고, 우리 학교 가서 해봐야지 하는 욕심도 많이 생겨서 자료 잔뜩 끌고 오실 거예요. 예측인데.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잘 하신다고 보시고, 또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오늘 얘기한 전체 부분이 있었잖아요. 단편적이고, 이벤트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프로그램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면 일반화는 제로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창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 드렸죠.
교육과정 속에, 학교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교과하고 상태가 들어와 있거든요. 기존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있던 별도 계획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창체 부분과 관련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창체는 너무 다양하고, 정말, 학교에 가서 들고 가서 좀 하고 싶은 자료도 많다. 근데 이제 다만 교육과정하고 연계되어 있고 녹아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좀 코멘트나 방향을 좀 정하시면 됩니다. 그 창체에 대해서는 또 여기 구독 자료에 창체와 관련된 교육과정 연계 부분은 샘플이 또 올라가 있어요. 앞에는 교과인데요. 뒤에 보시면 창체와 관련된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참고 자료 보시면 창체와 관련된 게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제 커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3이네요. 진로가 연계됐는데, 지금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로 부분으로 어떻게 좀 연계를 했냐면, 초등은 진로 체험, 탐구, 탐색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초등은 진로나 자기가 되고 싶은 그 인재상에 대한 흥미, 관심, 이런 걸 이제 가지게 하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좀 수집하는 이런 정보입니다. 중학교 가면 이제 진로 탐색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요. 자기 진로를 설계해보고요.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실제로 그 잡월드나 이런 데 가서 체험을 해보자 한다는 간접체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아시고, 근데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면 진로 체험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어떤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가보면요, 아예 6개월간 위탁교육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직업 체험하고 바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하고 연계 부분은 여러분이 중학교 갈 때하고 고등학교 갈 때하고 조금 방향을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그런 큰 기본적인 어떤 그 틀 내에서 창의 인성 그 교육 활동을 고등학교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진로나 그 다음에 진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좀 추이를 알아보자 이런 쪽으로 좀 컨설팅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부터 창의인성 고등학교 운영했는데 3학년쯤 되니까 1학년 때 창의인성 관계없는 직업이 흥미였던 애가 3학년쯤 되니까 모델학교 열심히 했더니 이거 창의인성과 관련된 그 직업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예요. 모델학교 운영.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겸해가지고 진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1은 뭐냐면 창의인성 프로그램 투입에 대한 성취 중심의 성과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 중심은 효과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용목적 분류표에 창의라는 부분 도입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잘 몰라요. 2001년에 개정된 지시로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용목적 분류표에 분석이라고 썼으면 분석에 합당한 문항을 제작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인데 어떤 학교들은요 문답지를 먼저 제작하고 거꾸로 이용목적 분류표를 제작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창의인성 모델학교에서 창의인성 교육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효과 성취 부분에 아까 이용목적 분류표에 창의를 쓰고 그 창의에 어떤 그 아이의 능력을 잴 건가 세 가지 능력이거든요. Generating, Planning, Producing 이 세 가지 능력은 요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자료 드리면 그 자료 보시면 돼요. 요령이 간단하신 거예요. 2001년에 개정됐다 쳐주고요. 개정되는데 창의 들어갔으니까 창의를 설정하고 창의와 관련된 요소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라. 평가 방법은 소수련, 논수련, 창의 논수련, 고등학교 좀 가면 창의 논수련 해야 되고요. 창의 논수련 크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논수련 기본적으로 그런 물론 결론 나눠가지고 비판, 대조, 분석 이 능력을 길러고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크리티컬 띵킹을 재정리, 팩트니까. 그리고 이걸 근거로 새로운 문제 해결, 확산적 사고를 해내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재정이 된다.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를 보시면 모델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위에 거가 그 교과 성취 부분이라고 보면 밑에는 그 외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모델학교를 도입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 달라질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적 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진로 추이 같은 걸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학교 나가보니까, 모델학교, 운영할, 예를 들면, 현시점, 컨설팅 나갈 당시에, 당장 너 되고 싶은 거 하나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꿈을 쓰겠죠. 그리고 나서 쭉 모델학교 운영하면서, 나중에 12월 달에 그 꿈이 혹시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 꿈이 좀 더 상인성과 관련된 걸로 디테일화가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비교하는 것도 해봐라. 그런 게 이제 학교 성과를 내면 좋을 거다. 그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학교 연수 부분인데, 이건 이제 그 일반 학교 대상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명 이상 참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숫자 가지고 아마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컨설팅 요청서도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2013 창의 인성 모델학교 운영 계획에 근거해서 실행하시는 게 모델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예산을 쓰는 의미에서 이 기본계획을 충실히 다루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거 뭐 안 해도 포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혼란 많이 줘서 이게 뭐 질문이 잼이 나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FM은 딱 FM대로 딱 잘라서 얘기 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이거 이제 안에 보면 정기형 컨설팅이 있고 상시형 컨설팅이 있어요. 상시형은 수시로 학교 방문해서 이제 연락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정기형은 딱 날짜 주고 모아가지고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학교 예산이나 행정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유연성 있게 쓰게 해달라. 좀 더 예산 쓸 수 있는 범위나 폭을 넓혀달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과 관련된 지침이 있다면 사실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침 문서 관련된 거가 있으면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그 지침을 보시고 거꾸로 학교에서 제공해드리면서 이 지침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지침선에서 아마 지켜서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층 면담이 있으니까 저희들 나눠드렸죠, 그죠? 그 면담지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시고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메모해서 오시면 됩니다. 메모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담지 부분 이외에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추가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은 좀 지키셔야 될 거예요. 30분, 40분 모르면서. 자, 그 다음에, 자율영역 컨설팅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여러 전공이 있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에서 40분 사이로, 한 분당 1분 나가신다는 문제에서 한 10분에 15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거를 자유롭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저희가 왜 자꾸만 했던 얘기를 또 한다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다고 생각을 드리냐면,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나가면, 그래도 해주실 말씀도 좀 방향과 초점화가 늘어날 수 있고, 그래도 좀 학교가, 이렇게 조금 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로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를 거꾸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료를 쓰시면서 이런 자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 있으면 좋겠다,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지금 이 내용 방향별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자료들을 쭉 이렇게 주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연구하는 자료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그렇게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도 있고, 사실 가지지 못한 자료도 있어서 몇 가지는 수집을 해봐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아까 그 예산 부분 말해주셨죠. 그런 거는 이제 가르치는 해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다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메일이 받을 때 저희가 받은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거 하고 플러스 그 이메일 주소를 문자등으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7월 2일 정도까지 어떤 형태든 자료가 오지 않으시면 반드시 문자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에 그 오타가 나가지고 이걸 미천되는 경우도 많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일 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메일이 안 왔다 그러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수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이메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컨설팅 후에 네. 제출해야 할 phương 네, 그거는 이제 컨설팅 결과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 말씀은 지금 작성을 조금씩 점 수준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조금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컨설팅을 해줬고 학교가 좀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그대로 양식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그냥 리턴하십니다. 학교별로 예, 학교별로 컨설팅 결과서는 학교별로 한 개씩이고요. 그 다음에 단별로 한 개씩 그 종합보고서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이거 4개 학교고 5개 학교를 봤더니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종합보고서고요. 컨설팅 결과서는 이제 컨설팅 갔다 오고 나서 결과를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신 김에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하면 좋은데 말씀을 계속